자, 여러분들 우리 전면 등교했는데 또 영상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몇몇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남은 중간고사 이전에 남은 시간이 수업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그 나눠준 프린트 문제들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한번 설명을 듣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일단 올려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3월달 문제들은 다 수업 시간에 봤으니까 그건 놔두고요. 이제 4월부터 각 회차마다 이렇게 모아서 문제들을 만들어서 영상을 빨리빨리 되는 대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달에 있는 3번,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표는 사람 A의 세포 A와 B, 그리고 사람 B의 세포 C와 D에서 유전자, 기억부터 리을의 유무를 나타냈고요. 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정자 형성 과정, 난자 형성 과정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특정 형질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E와 F, 어떤 특정 형질이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니까 다인자 유전인데, 뭐 얘는 다인자 유전이 어떻게 그 다인자 유전의 특성을 물어보진 않을 것이고요. 어쨌거나 E와 F에 대해서 나타나게 됐고요. 자, 그리고 1, 2, 3, 4의 세포가 A, B, C, D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보면 가의 1, 2, 나의 3, 4가 되어 있으니까 남자 거 2개, 여자 거 2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 정자 형성과 난자 형성 과정, 생식세포 형성 과정의 핵상의 변화를 먼저 좀 살펴보면, 자, 1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1번은 EN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복제가 된 상태, 분열이 시작되기 전에 상태가 되겠고요. 2번 세포는 자, EN에서 첫 번째 분열 때 상동염색체의 분리를 통해서 N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EN이 N으로 감소, 염색체 수가 줄어든 상황이 되어지고 있고, 두 번째 분열 때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N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겠고요. 3번 역시 똑같이 EN했던 것이 첫 번째 분열 끝나면 N으로, 그리고 두 번째 끝나면 역시 그냥 N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존재 여부를 보니까 어쨌거나 A 같은 경우에 A는, 자, A의 A 세포를 보면 기억과 디귿이 있다라고 했네요. 근데 B를 보니까 기억도 있고 디귿뿐만 아니라 니은도 있고 그리고 디귿도 있네요. 그래서 A는, 자, 리을에 대해서 A하고 B 세포, 또 다른 세포가 있을 때 리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A를 통해서 형성된 A와 B의 세포에는 기억, 니은, 디귿 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A는 어쨌거나 대립유전자 기억, 니은, 디귿을 꼭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억도 있고요. 디귿도 있고 리을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리을이 없고 B는 니은이 없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의 특정 형질에 대해서 대립유전자는 E와 F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F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 대립유전자의 개수는 두 쌍이니까, 두 쌍이 관여하는 거니까 가질 수 있는 대립유전자는 최대 4개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A 같은 경우에 기억, 니은, 디귿 4개 중에 어쨌거나 기억, 니은, 디귿은 확실히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졌고요. B도 역시 기억, 디귿, 리을 4개 중에 이 3가지는 확실히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면, 얘를 통해서 각각 A의 AB, B의 CD의 핵상이 확인이 되어지겠죠. 자, 우리 핵상 확인할 때 핵상이 EN이냐 N이냐 확인할 때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죠? 상동염색체의 존재 여부를 통해서 상동염색체가 둘 다 존재하면 EN인 것이고,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만, 그래서 똑같은 게 존재하지 않으면 N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상동염색체가 직접 염색체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립 유전자의 값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가 마찬가지로 존재하면 EN인 것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N인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A가 가지고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쨌거나 니은이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립유전자 중에 대립유전자가 없는 세포가 되어지면 얘는 N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B는 어쨌거나 그 형질에 대해서 두 쌍, 4개를 최대 4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3종류는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EN이라는 얘기죠.
왜? 만약에 n이면 두 쌍 중에 n이면 n 상태가 됐을 땐 그 두 개만, 각 쌍에 대한 두 개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최대 두 개만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n일 수 없으니까 2n이 되어지는 것이고, 얘는 2n일 수 없으니까 n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B의 C와 D도 마찬가지겠죠. 세 개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D는 2n인 것이고요. 그 중에 없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없는 게 존재하는 세포 C는 n인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A와 B의 세포인 A, B, C, D에 대한 핵상은 일단 확인이 되어졌고요. 자, 그럼 이게 각각 어떤, 누구의, 남자의 여자, 어떤 세포에 해당하는지 좀 살펴보면, 자, 어쨌거나 이 형질에 대해서 형성할 수 있는 대립 유전자는 두 쌍이기 때문에 최대 대립 유전자를 4종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최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류가 4종류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 형질을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유전자형을 좀 살펴보면, 이에 대해선 유전자형 최대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존재할 수 있죠. F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E의 경우 유전자 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E, 라지 E, 스몰 E. F에 대해서도 라지 FF, 라지 F, 스몰 FF 이렇게 세 가지의 유전자형이 올 수 있는데, 단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은 E가 됐건 F가 됐건 E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2개씩, F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2개씩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냐? 대립 유전자 위치하는,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존재하는데 상동 염색체가 같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여성의 경우에는 상 염색체가 됐건 성 염색체가 됐건 여성은 1번부터 22번까지 아빠한테 받은 것도 엄마한테 받은 것도 각각 있어서 다 2개씩 있고, 그리고 23번째 성 염색체마저도 아빠한테 받은 X, 엄마한테 받은 X, 그래서 X도 2개. 그래서 1번도 2개, 쭉 22번까지도 2개, X도 2개.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성 염색체가 됐건 상 염색체가 됐건 다 2개씩 존재해요. 근데 남자는 1번부터 22번까지는 다 상 염색체는 2개씩 존재하지만 성 염색체는 X가 있고 Y가 있어서 종류가, 물론 X하고 Y는 성염색체로 상동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염색체가 아닌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기 때문에 X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와 Y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립 유전자 중에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는 남성의 경우에는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게 된다라는.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지금 존재하는 이 F, 이 형질을 결정해주는 이 F에 대해서 유전자의 위치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성염색체 존재합니다, 상염색체 존재합니다. 그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모든 가능성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일반적인 이제 남성의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상황인 거니까 이제 일반적인 상염색체 또는 여성의 성염색체까지 포함하더라도 똑같이 2개씩 다 존재한다면, 자, 만약에 E가 됐건 F가 됐건 얘네들이 정확하게 어떤 대립 유전자가 성인지 상인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어쨌거나 쌍으로 존재한다면 EN일 때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EN일 때는, N일 때는 어떻게 존재? E에 대해서는 라지 E나 스몰 E나 이렇게 두 가지 대립 유전자의 존재가 라지 E 또는 스몰 E 둘 중에 하나로 존재하겠고요. F에 대해서도 라지 F, 스몰 F 둘 중에 하나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핵상이 지금 A하고 B 중에 N인 상황인, N에 해당하는 세포 A하고 C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얘가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 E나 F가 만약에 상염색체가 됐거나 아니면 여성의 X상에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라지가 됐건 스몰이가 됐건 얘네들이 정확하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F도 이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각 세포 중에 눈에 들어오는 세포가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C를 봅시다. C 같은 경우에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 F에 대해서 어떤 게 라지인지 스몰인지 일단 모르겠지만 이 네 종류의 대립 유전자 중에 B의 C 세포는 누구만 존재해요? 디귿만 존재하네?
그쵸? 근데 그 디귿이 그러면 예, E 계열인지 F 계열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E 중에 라지인지 스몰인지 F 중에 라지인지 스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E 계열이면 얘거나 얘, F 계열이면 얘거나 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 B의 C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 디귿이 여기 있다면 누구에 대한 게 없다는 얘기인 거야? F에 대한 게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만약에 디귿이 F 계열이면 E에 대한 게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B 같은 경우에는 쌍으로, E에 대해서 무조건 쌍으로, F에 대해서 무조건 쌍으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쌍으로 존재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대립유전자가 없는 Y 염색체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얘가 없다는 얘기는 성염색체상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상동염색체 중에 다 두 개씩이 아니라 상동염색체지만 그 종류를 딱 한 종류만 가지고 있게 되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은 X를 두 개 가지고 있어서 성염색체마저도 상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성염색체가 한 종류, 그러니까 한 종류는 한 개, 또 나머지 종류를 한 개 가지고 있는 남성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B는 남성이 되어지게 되는 거니까 정자형성 과정인 1번의 1세포가 요 EN 상태인 D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C의 세포가 2번이 C의 세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A는 B가 남자니까 A는 여성이 되어지겠죠. 그 중에 EN인 3이 B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4인 A가 4세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찾게 되어지고요. 자, 더불어서 그러면 디귿은 어느 염색체상에 존재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져요? 지금 C세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대립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그 성염색체 없이 대신에 Y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Y 염색체와 디귿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성염색체로는 Y를 가지고 있고요. 디귿은 성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사항염색체상, 그래서 디귿은 사항염색체상에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립유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 A의 기억을 보면, A의 기억이 아니라 A세포를 보면, 자, N일 때 기억과 디귿이 같이 존재한대요. 기억과 디귿이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는 N일 때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상황에서 기억과 디귿이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기억과 디귿은 대립유전자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디귿은 상염색체상에 존재하고 나머지가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기억이 성염색체 X상에 존재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A가 가지고 있는 대립유전자 중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니은이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A를 통해서 A의 A세포를 통해서 디귿이 N일 때 디귿이 기억과 같이 있는 걸 통해서 디귿이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기억이 성염색체상에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다시 이제 B로 오면 B는 남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그 X상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는 기억이 존재하고요. 기억과 함께 Y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는 디귿과 리을이 존재해서 리을도 역시 상염색체. 왜? B 같은 경우에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는 쌍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은 한 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기억과 나머지 가지고 있는 디귿과 리을은 상염색체. 그리고 반대쪽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 리을이 없으니까,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없는 상태에서 B에서 리을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디귿이 동형접합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기억과 같이 함께 있는 니은은 X 두 개 중에 하나는 기억, 하나는 니은,
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해결했어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얘네들이 어떤 게 E인지 F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어지고 어쨌거나 각각의 얘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가 성형색체에 존재하는지 누가 상형색체 이상에 존재하는지 여기까지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 보기는 그렇게 요 내용을 확인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 기억 D는 1의 세포라는 거 확인했죠. D 1의 세포이고요. 자, 우리 리을은 상염색체상이 존재하는, X상이 존재하는 거 아니고 상염색체상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어졌고요. 자, 그리고 기억과 디귿은 대립유전자가 아니라 기억과 디귿은 N일 때 같이 있으니까 대립유전자가 아닌 것이고 기억과 니은이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거, 디귿과 리을이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거.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A는 그 디귿에 대해서 동형접합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종류만 있는 것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디귿, 리을, 기억은 성염색체 하나, 그리고 대신에 Y가 하나. 동형접합자, B 같은 경우에는 동형접합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는 기억, 그리고 없는 Y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 종류의 대립유전자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지금 그림을 보니까 연관이 껴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필요했던 것이고요. 자,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자, 사람 유전은 이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예요. 자, 기억을 결정해주는 두 개의 유전자는 각각 A와 B. 그래서 기억도, 자, A, B 두 쌍이 관여하니까 다인자 유전인 것이고요. 자, 표현형의 유전자형의 대문자로 표시되어지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했고요. 자, 대립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제 일반적인 다인자 유전에 해당하는 내용. 그래서 기억만 보면 A하고 B가 지금 서로 다른 염색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을 물어본다고 그랬죠. 표현형 같은 경우엔 관여하는 인자수 더하기 1 해가지고 관여하는 두 쌍이니까 최대 형성할 수 있는 그 표현형은 관여하는 인자가 4개니까 4 플러스 1에서 5가지가 되어지는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이렇게 유전자형이 주어졌을 때 이 둘 사이에서 나올 때는 변화가 가능한 관여하는 인자수 더하기 1이라고 했죠. 그 중에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림이 A는 2형 접합자, 가는 B는 2형 접합자. 가에 대해서 A, B가 2형 접합자인데 나가 보니까 딱 무심코 봐버리면 또 얘도 2형 접합자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예, A는 동형 접합자가 되는 것이고요. B는 2형 접합자. 그러면 얘는 관여하는 인자수가 4개이긴 하지만 줄 수 있는 게 얘 A, 얘는 고정이기 때문에 얘 4개 중에 3개만 변화가 일어나는 관여하는 인자수이기 때문에 3 더하기 1에서 4가지, 최대 4가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에 대해서 니은은 대립유전자 H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따로 이제 뭐 한 쌍이 관여하는 거니까 이제 단일인자 유전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우열관계는 안 주어졌네요. 우상, 열상 이 얘기가 안 주어졌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4월 달이어서 이제 다른 뒤에 있는 달은 그 달 것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순서가 나을 것 같은데, 앞달에 있어서 요거 연관이 껴있기 때문에 연관된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풀이하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그림 가는 남자의 P, 그리고 나는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그 일부, 이 두 쌍만 나타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를 나타냈어요. 자, 그리고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6가지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니은의 우열관계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일단 기억에 대해서 A, B가 작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 기억에 대해서 형성할 수 있는 A의 유전자형은, 자, 가가 줄 수 있는 A는 라지 A, 스몰 A 둘 중에 하나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라지 A에 대해서 동형접합자이기 때문에 얘가 만들 수 있는 A에 대한 생식세포의 종류는 한 가지, 무조건 라지 A를 주고, 얘가 라지 A를 주면 라지 A, 라지 A, 얘가 스몰 A를 주면 라지 A, 스몰 A.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 일단 A에 대해서는 2가지 경우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죠. P와 Q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A에 대한,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것은 A와 B를 같이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대립유전자 A에 대한 유전자형은 요 2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비율 1대1의 비율로 나오는 거죠.
비율 1대 1로 나오는 거다. 노란색으로 쓴 것은 나오는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과 함께 니은에 대해, 기억과 함께 이제 니은에 대해서 작용하는, 얘는 이제 B하고 H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연관이 되어졌어서, 자, 얘 연관된 자손끼리, 배우자끼리 자손이 나왔을 때 어떤 자손이 나오느냐. 자, 보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이형 적합자로 주어졌는데 H 경우에는 H별로 주어졌어요. 이거 보니까 조금 눈에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간곡히 부탁했었죠. 제발 상인-상인의 교배 결과, 상반-상반의 교배 결과, 상인-상반의 교배 결과 10번씩 좀 해봐라.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얘가 H가 스몰 h로 안 주어졌지만, H별로 주어졌지만, 똑같이 H는 라지 B랑 H별은 스몰 B랑, 오른쪽 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는 상인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니은, 기억의 B와 니은 대립유전자에 대한 형성할 수 있는 자손의 경우는 이렇게가 되겠죠. 라지 B, HH와 라지 B, 스몰 b, HH별, 스몰 bb, H별, H별. 유전자형의 분리비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라지 스몰, 스몰, H별을 스몰로 따져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오는 비율은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겠죠. 그렇지? 그러면 A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B에 대해서는 대립유전자 조합이 유전자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때 A하고 B하고 H가 있는 게 서로 독립이니까 얘에 대한 표현형이 아니라 유전자형이 두 가지. 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의 조합은 총 6가지가 되겠죠. 6가지가 되는데 얘네들의 이제 표현형을 살펴보면 자, 6가지가 나올 때 어떻게 얘는 얘랑 만나서 형성이 될 거고요. 얘는 얘랑 만나서 각각 얘가 얘랑 만나는 세 가지랑 만나는 세 가지랑 얘가 얘랑 만나는 세 가지에서 총 6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표현형을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먼저 기억. 얘 첫 번째 라지 A 2개짜리와 얘네들이 만나는 애들은 자, 위에 있는 애는 라지 A 2개를 주죠. 그래서 유전자형이 뭐가 되든 얘는 대문자가 2개고 얘는 하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야. B는 2개, 하나, 0개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4개짜리의 니은에 대해서 HH가 나올 것이고요. 얘가 얘랑 만나면 3개짜리의 HH별인 애가 나올 것이고요. 얘가 얘랑 만나면 2개짜리의 H별인 애가 나올 텐데 얘네들의 표현형은 모두가 다르죠. 왜? 기억이 대문자 4개짜리와 HH이네. 기억이 대문자 3개짜리랑 HH별인 애는 지금 H하고 H별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겠지만 H가 우성이면 H로 나오지만 기억이 대문자가 3개짜리이기 때문에 얘랑은 같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얘가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H별이 나오는데 대문자가 2개짜리 애가 나올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얘랑 만나면 자, 대문자가 3개짜리 이네랑 같이 쓸게요. 3개짜리는 여기 있으니까 대문자가 3개짜리이면서 HH인애가 나올 것이고요. 얘랑 만나면 대문자가 2개짜리면서 HH별인애가 나올 것이고요. 얘랑 만나면 대문자가 하나짜리이면서 H별인애가 나올 텐데 자, 만약에 좀 전에 얘기했던 니은에 대해서 HH별 관계가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면 H가 우성이면 HH별은 H로 그러면 얘하고 얘는 표현형이 같겠죠? 또는 H별이 우성이라면 얘 H별로 나와서 얘도 표현형이 같겠죠? 그래서 만약에 니은에 대해서 H와 H별 사이에
대립유전자의 관계가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면 표현형은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떤 게 우성이 되던 최대 나올 수 있는 건 5가지 밖에 안 되는데 문제에서 몇 가지가 나왔대요? 6가지가 나왔대요. 지금 형성할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각각이 다 다르대요. 그 얘기는 얘하고 얘가 또는 얘하고 얘가 표현형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H별과 HH가 또는 H별과 H별 그리고 HH별이 표현형이 다르다는 얘기는 얘나 얘가 다르다는 얘기는 우열관계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우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선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니은의 대립유전자에 대한 우열관계는 분명하지 않고 중간. 그래서 HH별은 중간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 6가지 표현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A에서 기억과 니은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자, A가 나올 때, 이 둘 사이에서 A가 나올 때, 자, 얘랑 같을 확률이라고 써요. Q. 나가 Q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대문자가 3개짜리죠? 3개이면서 HH별인.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 돼요? 대문자 3개이면서 HH별인 거는 요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얘가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네요. 얘가 될 확률은 딱 요것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나오는 비율이 자, 기억에서 대문자가 4개, 얘, 3개, 얘, 2개, 얘의 확률이 1대 2대 1의 확률로 나오고요. 얘도 1대 2대 1의 확률로 나온다고 그랬죠.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8개 중에 2개. 8분의 2, 4분의 1이 되어져서 이렇게 해서 전체 중에 얘요 확인해도 되고요. 또는 얘가 되는 경우는 얘 중에 얘는 3개짜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얘가 될 확률 2분의 1에 걔가 얘를 만났을 때 얘도 2분의 1의 확률인 거죠. 그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계산해도 4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16번은 4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게 된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참 이것도 좀 뭔가 쉽죠? 우리가 아직 가계도 분석하는데 많이 익숙치 않아서 이런 문제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뭐 설명을 하겠지만 이번에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연습을 통해서 유전에 대해서 좀 익혀가면서 뭐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이번 중간고사 때는 좀 구성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고요. 어쨌거나 어렵지만 좀 천천히 지금 4월 거 하는데 아마 이번에 문제 한 3문제 되는 것 같은데 요거 하는 것도 거의 1시간 다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집안의 유전 형제 가와 나에 대한 자료예요. 자, 가는 대립유전자 R에 의해서 나는 T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자, 가는 R에 의해서 근데 우열관계가 분명하다고 해서 R은 그리고 T 나는 T에 의해서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완전 우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와 나는 모두 어디에 있다? X 염색체상에 존재한다라고 아예 주었네요. 찾아보라고 한 게 아니라 줬어요. X 염색체상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도는 구성원 A와 B를 제외한 1부터 7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는데 보니까 A하고 B가 좀 황당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지금 A하고 B는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안 주어졌어요. 그것도 찾아야 되는 거야. 좀 황당하죠?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 보면 보통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현이 그러니까 그 형질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모르게 애매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찾아보라고 주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이 케이스는 되게 A하고 B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안 주어졌다. 그것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발현 여부를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로 끝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얘가 꼭 필요하니까 얘를 줬죠. 2와 7의 가의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접합성이다. 동형접합이다. 이게 주어졌어요. 얘가 마지막에 주어지는 이 힌트가 가장 핵심적인 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하고 7의 유전자형,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접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하고 7은 여자야. 여자인데 동형접합이래. 자,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가하고 나 전부 다 X상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여자는 X를 2개에다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2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 X만, 7번 같은 경우에는 형질 X만 이렇게 2개에다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A하고 B가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확인해 보면, 자, 먼저 만약에 A가 남자라면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X는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엄마한테 물려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엄마한테 받은 X가 남자가 가지고 있는 X는 딸에게 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반성 유전.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남자라면 엄마한테 정상 유전자만 받아요. 근데 그걸 7, 딸에게 주면 7은 정상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동형접합자이다. 얘는 정상 유전자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A는 남자면 절대 불가다. 그래서 A는 이걸 통해서 A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게 확인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B가 남자라는 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이걸 통해 지금 마지막 2와 7의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접합자, 2는 정상, 7도 형질. 그러면 7이 가지고 있는 형질은 최소한 부모에게 받아야 되는데, 엄마라면 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빠라면 얘한테 준 게 다가 되는 거예요. 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이 아빠한테 받은 거 그게 다가 되면 얘는 형질을 가지고 있고 2번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남자일 땐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A가 여자, B가 남자란 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자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아, 가계도가 좀 좁아서 가계도를 좀 확대해서 그렸어요. 자, A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 B가 남자라는 게 확인이 되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계도의 유전자형을 좀 표시해 보려면, 지금 X상에 존재하니까 남자는 XY, 여자는 XX를 얻다가 여기다 XX, 3번 XY, 4번 XX, A도 XX, B는 XY, 5번 XY, 6번 XY, 7번 XX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형질 유전자만 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아직까지 우리가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확인 안 됐죠. 자, 그러면 7번이 가지고 있는 형질은 어쨌거나 아빠한테는 무조건 받아야 돼. 그래서 B, 아빠는 형질 유전자를 가져요. 그리고 이 형질 유전자는 누구한테 물려받는 거야? 이 남자는 엄마, 4번에게 물려받은 거니까. 4번도 형질 유전자가 있는데, 근데 표현이 안 됐네? 그럼 형질이 열성이다가 확인이 되어지죠. 형질이 열성이고 정상이 우성이다가 확인이 되어지니까 이제 가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확인해 보면 스몰R, 얘는 스몰R. 그래서 얘 가 나타날 것이고요. 자, 얘 4번 방금 했던 것처럼 스몰R을 가지고 있지만 라지 R도 가지고 있어서 정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 형질이 열성인 거니까, 자, 까만 게 형질인 거죠. 순간 헷갈렸어요. 얘가 스몰 R. 자, 사선은 나만 나타나는 거는 정상. 자, 6번도 정상, 5번도 정상. 이렇게 되어지고요. 아직 A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지금 A가 7번이 스몰 R을 가지고 있죠. 이 스몰 R 누구한테 받는 거야? 1번에게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얘는 나머지 A가 형질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일단 모르는 거죠. 그냥 라지 R일 수도 있고. 근데 엄마는 2번은 문제에서 주어졌었죠? 이렇게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엄마는 2번은 라지알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상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엄마는 라지알이 됐고요. 그러면 2번으로부터 라지알 받아야 되니까 자, A는 자, 표현형이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라지알 정상도 가지고 있고 형질 유전자도 가지고 있는 이형접합자 그리고 정상이 나타나는 그런 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에 대해서는 유전자형을 다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엔 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나 같은 경우에 나는 누구로부터 봐야 되느냐? 남자들로부터 봐야겠죠. 자, 6번을 보세요. 얘는 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몰라. 그러면 얘는 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X니까 남자는 아빠한테 받는 거 아니라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형질 유전자가 있는 이 X 왼쪽과 오른쪽 중에 지금 6번이 받은 요 X 염색체는 정상 X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형질 유전자가 같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쪽에는 형질이 있는지 정상인지 아직 몰라요. 뭐가 안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우성인지 열성인지 아직 모르니까. 얘는 지금 아빠로부터 받은 거야. 얘는 가만 나타나고 나는 안 나타나니까 정상인데 얘는 정상이 되겠고요. 그럼 얘도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얘 A는 형질과 정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A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형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는 몰라.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A가 받은 이 X 중에 오른쪽 X는 스몰r을 가지고 있는 것은 1번한테 물려받은 것이고요. 왼쪽 X가 엄마한테 받아 그래서 여기 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2번은 형질 유전자, 나에 대한 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네? 나도 형질이 열성이다. 정상이 우성이다. 그래서 T로 표시해 보자면 형질이 스몰 t가 되고 정상이 라지 t가 되어진다. 6번 형질이니까 스몰 t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1번은 정상이니까 라지 t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2번 라지 t도 하나 가지고 있고 스몰 t도 하나 갔는데 얘가 얘한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7번에 있는 R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 받는데 엄마는 라지 R, 스몰 R 중에 7번에게 스몰 R을 주는데 거기에는 라지 t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얘 때문에 7번 역시 니은의 형질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아직 B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5번 보니까 5번 같은 경우에도 얘 형질이 나타났네. 지금 얘가 선생님이 요거 가를 노란색 빗금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5번이 가지고 있는 이 X는 누구한테 물려받았다? 4번에게. 남자니까 엄마한테 물려받는데 엄마도 가지고 있는 X가 라지 R도 있고 스몰 R도 있는데 5번은 라지 R을 물려받았어요. 여기에 스몰 T가 있는 거죠. 스몰 T가 있고 그런데 엄마는 정상이니까 엄마도 라지 T를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쪽에 스몰 R이 있는 곳은 라지 T가 있는데 지금 B가 가지고 있는 이 X는 엄마 4번에게 물려받는데 라지 R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라지 T를 물려받은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7번은 하나는 엄마한테 얘를 받았고 하나는 아빠한테 얘를 받아서 여기도 라지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아직 확인 안 한 게 3번 같은 경우에 형질이 나타나니까 스몰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가족들에 대한 가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다 확인했어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요거 하나 찾아가지고 쭉 연결해서 보니까 오히려 이 전 문제보다도 덜 어려운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보기 때문에 PPT 만들면서 보기가 그 앞에 가계도가 앞을 덮어가지고 보기가 뒤로 가가지고 보기 때문에 다시 축소하고 보기 다시 띄웁니다. 자, 그래서 자, 가는 우성형질, 가하고 나 둘 다 열성이라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가 우성 아니고 열성이고요. 자, A는 여자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B에게서 이제 B가 어딨냐? B에게서 가와 나중에 가만 발현되었다. 자, 가만 발현된 거 노란색
우리 아까 좀 확인했었죠? 가는 이렇게 받아서, 예. 7번이 가지고 있는 형질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거 B도 받았고요. B 가져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가만 발현됐다. 그래서 디귿 맞아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계도 분석하면 보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1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번에 비분리가 껴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내용 보면 뭔가 싶을 거예요. 막 주어지는 자료 자체가 뭐하고 뭐의 합이, 합분의 뭐하고 뭐의 합이 1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대입해 봐야 되는 거여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4월 달에 어려웠던 세 문제가 뭐냐 11, 16, 17번 일단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면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